19년과 20년 문제만 있죠. 자, 강제 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 앞에 건 다 의미가 없고 긴급 체포된 자가 긴급 체포야. 자, 아까 우리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은 현장, 긴급 체포, 이미 제출물이지. 그러니까 긴급 체포는 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지. 그래서 긴급 체포된 자가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압수할 수 있지. 1번이 틀렸네. 긴급 체포는 현장이 아니어도 되지. 그 다음에 2번. 미란다 원칙인데, 미란다 원칙은, 자, 이제 범죄 사실 같은 거 고지하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이거잖아. 미리 하는 게 원칙이지만, 딱 두 가지 예외가 있지.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응하는 피의자의 실력으로 제압. 두 개야. 이때만 제압 후에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요거 3번 꼭 조심해야 돼요. 3번은. 그리고 이거는 3번 판례는 꾸준히 보고 있어야 돼. 몇 번이고 이해하겠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임의 제출물이란 말이야. 체포 현장이나 이런 데서 현장에서 제출한 임의 제출물이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어. 임의 제출물, 소유자가 제출한 거니까. 요것이 지금 누구 때 판례냐면 양승태, 박근혜 대법원 시대 판례들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의 가장 암흑기가 박근혜 때라 그래. 그런데 최근에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지금 배치된단 말이야.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만일에 현장에서 임의 제출물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경찰들이 현장에서 야 이거 제출해라. 그러면 제출할 거 아니냐는 거야. 거기서 거절할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현장에서 임의 제출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1심과 2심 판례인데 계속 이제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지. 요게 언제든지 바꿔질 수가 있어. 요게. 현재 대법관들은 문재인이가 임명한 애들이야. 그래서 약간 성향이 달라. 옛날 박근혜 때 대법관들하고.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때까지 이건 조심해놔야 돼. 지금까지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우리가 영장에 의한 재구속, 영장에 의한 재구속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랬어. 영장으로 다시 재구속하는 것은. 그렇지? 그래서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할지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는 재구속 사유가 없어. 그 다음에 5번. 여러분 긴급 체포에 그 긴급성 없는 거 4개 꼭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가 아주 고전적, 1번, 2번은 고전적인 거 뭐지? 검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이건 합리적 근거 주어지잖아. 근거 없이 변호사무장 긴급 체포. 그 다음에 검사가 뭐지? 자신을 바꿔달라고, 교체해달라고 부장검사실에 있는 사람을 긴급 체포. 세 번째가 뭐야? 군수가 자기 집에 이제 군수실에 갔더니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랬지. 집 근처에서 긴급 체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5번이란 말이야. 긴급성 없는 거.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경찰관이 A 주거지를 갔는데 이제는 방에서 안 나와. 그러자 방문 열고 들어가서 긴급 체포한 것은 긴급성이 없는 뭐다? 2번 체포. 4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2번.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요. 1번이 최근에 많이 나온 판례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영장을 제시할 때는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영장을 그냥
번개불이 콩 먹게 휙 하고 있단 말이야. 안 된다는 거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요게 똑같은 말이지. 우리 시험에 경찰제기는 뭐라 나왔냐면 압수영장을 제시하면서 표지만 볼 수 있게 돼. 표지만. 내용은 못 보게. 얼른 주고 가져왔다 표지만 주게. 당연히 안 된다는 거야. 1번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장 제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원본 제시해야 됩니다. 복사본 안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어요. 팩시로 4번 보낸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영장은 압수영장 같은 거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 내에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유효기간 내에. 그래서 한 번 이미 압수를 했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영장의 효력은 상실이 되고, 그 다음에 영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범죄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 다른 별도의 범죄, 이때는 별도의 사후영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자, 이메일 압수할 수 있고, 이때 이메일이 원격지 서버에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의 컴퓨터를 통해서 내려받아 다운받아 가지고 현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이 원격지 서버가 국외에 있더라도 관계없다. 그 내용이죠. 5번은 3번. 옳지 않는 것은 이랬어요. 자, 영장 발부 사유로 된 혐의 사실과 무관한 관련 없는 이 말이죠. 무관이라는 것이 관련이 없다는 뜻이잖아. 무관한 압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매체에 저장된 압수영장의 혐의 사실에 대한 관련된 부분만 출력해야 되겠지. 전부 다 출력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이메일을 압수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다음에 4번. 요 이메일의 원격지 서버가 해외 국외에 있습니다. 이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안 된다. 이건 틀렸어요. 4번은. 4번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1번. 자, 긴급 체포 시 검사의 피의자 대면 조사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임의수사죠.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피의자는 이제 강제로 응할 의무는 없죠. 그 다음에 2번 미란다 원칙이죠. 미리 알려주는 게 원칙이지만 두 가지 예외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잡았을 때 이때는 제하부여해도 된다. 그 다음에 3번 자, 범죄 현장입니다.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되고, 긴급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압수할 수 있는데 이때는 체포 48시간이에요. 압수 후 48시간이 아니라 체포 후다는 거. 5번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는 것은 했어요. 자, 이메일 압수를 하고 이 이메일의 원격지 서버가 대한민국의 사법검 관할권이 미치한 해외 서버에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죠. 요령 미치죠? 1번 틀렸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메일 계정에 발받은 영장에 따라 국내 원격지 저장 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은 그 전자정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을 조심해라 그랬으면 3번은 뭐가 키포인트냐면 말이 기니까 이건 항상 의미를 먼저 이해해라 그랬어요. 말이 시험에 길게 나오니까. 컴퓨터에 어떤 뭐 관련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압수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두 개예요. 관련된 부분만 선별하여
USB나 또는 USB나 또는 이걸 출력을 받은 거예요. USB나 종이로 출력을 받은 거예요. 출력을 했다 할지. 응? 출력을 했다 할지. 이래가지고 이것을 수사기관의 사무실에 가져왔어요. 수사 사무실로 가져왔어요. 실에서 이제 탐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US가 오셨을 때는. 그러면 여기는 이미 관련된 부분만 선별하여 받은 거죠? 관련된 부분만. 그러니까 이 탐색할 때는 당사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어 없어?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도 돼. 왜? 이미 관련된 부분만 줬잖아 자기들이. 그런데 저장 매체 자체를 가지고 나온 컴퓨터 본체 자체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는 관련된 정보만 있는 건 아니지. 맞잖아. 거기에는 뭣도 있을 수 있어?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탐색할 때는 사무실에서 이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수사 사무실에서 탐색할 때는 누가 있어야 돼? 피의자가 됐던 변호인이 됐던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왜? 아니 수사기관들이 보면서 말이야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거 띄워놓고 막 끽끼어리고 웃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수사기관으로 뭐를 가지고 나왔는가? 관련 부분만 가져 나왔는가? 아니면 본체를 가지고 나왔는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번에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의미 없어. 확장자 검색 의미가 없다고. 그냥 읽어보는데 이런 거를 통해야만 관련 정보를 선별할 수가 있잖아. 키워드를 쳐가지고 선별한 다음 여기 키포인트라고 정보 저장 매체와 동일하게 BTL 방식으로 복제해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죠? 3번에 관련 정보를 선별한 다음이 이 키포인트야. 그러니까 이 이미지 파일 속에는 뭔만 들어있어? 관련 정보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놈을 수사사무실에서 탐색할 때는 피의자가 참여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관련 정보만 줬잖아. 그 다음입니다. 이제 정보 탐색 과정에서 범죄에 별도의 관련 범죄미와 별도의 범죄미죠. 관련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 가서 새 영장을 받아와야 될 겁니다. 6번이에요.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1번이에요. 자, 영장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서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유사는 안 된다 그랬었죠. 관련성이 없습니다. 1번. 그 다음에 공범들은 인적 관련성이라고 했었죠. 공범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첫 페이지만 보여주면 안 되죠? 충분히 읽을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라 그랬었죠. 4번. 수사기관이 압수에 착수하면서 제시를 했는데 그 장소 관리 책임자에게 제시했고 다시 도지사에게, 지사에게 또 비서에게 압수할 때도 또다시 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했어요. 영장은 관리자에게 제시했다 할지라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압수할 때는 또 제시해야 됩니다. 7번.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영장이 기재사항들입니다. 1번은 쭉 읽어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영장은 이제 영장에 기재된 것만 압수할 수 있죠. 그래서 영장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럼 보관 중인 물건만 압수합니다. 현존하는 물건 압수 못합니다. 보관과 현존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메일 압수수색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 이메일이 원격지 저장 매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 다운받아서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4번 틀렸어요. 이 원격지 저장 매체가 국외에 있어도 관계없다 그랬어요. 4번이 틀렸고 8번이에요. 영장에 의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1번에 여기 조문 바꿔진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피의자 체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타인의 주거 수색할 때는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타인의 주거에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그래 틀렸어요.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돼. 영장 없이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 2번 긴급 체포된 거죠.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때 긴급 체포된 자가 압수한 물건은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아니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유류물이죠. 범죄 현장에 떨어져 있는 물건 유류물은 영장, 이미 제출물이 하나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작년 8월은 네 문? 진짜 몇 개 냈냐? 하나, 둘, 셋, 네. 설마 5개는 아니겠지? 4문제나 냈어요. 20문제 중에서 압수수색에서.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가 제출한 이미 제출물. 영장 없이 뭐 할 수 있다? 압수할 수 있죠. 이미 제출물은 사후영장 안 받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이에요. 위법한,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위법한 압수수색입니다. 영장 없이 압수한 수색이 216조 3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위법입니다. 아까 위법한 압수가 증거가 있냐 없냐는 뭐로 따진다고? 적법 절차로 따졌어요. 사후에 영장 있어도 안 돼요. 조심해라 해서 함정이 빠질 수 있다 그랬어. 사후 영장권 안 돼. 적법 절차로 따지는 거예요.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위법하게 압수한 물건은 증거로 사용 못하죠. 근데 뭐 할 수는 있죠? 몰수는 할 수 있습니다. 몰수는 관계없어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영장 압수 현장에 여러 명 있을 때 각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되고, 관리 책임자에게 제시했다 할지라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압수할 때는 또 제시해야 됩니다. 10번 OX. 피의자에 대한 그 범죄 사실을 신문할 때는 반드시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되죠. 이거 설사 그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자기뿐만 아니라 공범하고 관련돼도 결론은 자기 거죠.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피의자든 누구든 수사기관은 어떤 사람의 진술을 들을 때는 반드시 그 기록을 만다 작성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조사 과정 기록해야 됩니다. 누가 됐더니 시간별로 기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 그 진술을 녹음하면서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증거로 사용 못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기억된 정보 중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관련 선별이 있어요. 이때는 당사자 참여할 필요가 없지요. 없습니다. 11번.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기여. 영장 뭐 충분히 제시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영장은 관리 책임자에게 제시했다 할지라도 다시 다른 사람 앞에서 또 제시해야 되고, 디귿,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데 그걸 위법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법원에 여기에 대한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디귿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준항고라고 했어요. 이름까지 알고 있어야 돼. 준항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는 뭐 강판 차량에서, 이거는 이미 제출물이죠. 유류물. 미음. 자, 수사기관이 금융 거래 정보 수사 목적으로 금융회사에게 야, 이거 좀 줘봐. 요구했어. 현장 아니야, 미음. 영장 필요할 수 있는 게 현장 아니잖아요. 긴급 체포도 안 했죠. 이미 제출물도 안 했죠. 이건 증거로 사용 못. 미음도 시험에 잘 나온 판례 중에 하나예요. 수사기관 전화해가지고 금융회사한테 자료 좀 보내주세요.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현장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긴급 체포도 아니고 이미 제출물 아니죠. 요구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 12번.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아까 대마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사후영장 안 받았어요. 증거로 사용 못하고. 당연히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말은 누가? 수사기관이. 일반 사회는 안 됩니다. 압수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긴급 체포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요. 4번 이미 제출물은 소유, 소지, 보관자가 제출한 거예요. 피해자가 제출한 거 아닙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13번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압수한 작물이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 요거는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사건 종결 전자가 들어가면 뭐다? 결정이고요. 사건 종결 전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 뭐다? 판결입니다. 꼭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환부는 민사소송에 한 소유권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한 권리를 주장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법경찰관도 환부 간부할 수 있죠. 이때는 검사 지휘를 받아야 되고, 압수 처리에서 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간부에서 증거에만 사용한 나머지는 전부 할 수 있답니다. 4번이 틀렸어요.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 14번 전자정보에 대한 설명, 앞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이에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서 관련 정보만을 선별한 다음 이거를 이미지 파일로 받았어요. 당사자가 참여할 필요가 없죠. 관련 정보 받았으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이에요. 저장 매체 자체를 이제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영장에 뭐한다?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이에요. 압수 목록을 이제 교부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서면으로도 줄 수 있고, 파일로도 줄 수 있고, 이메일로도 보내줄 수 있어요. 이메일로 3가지가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의 파일의 원본의 동일성은 누가 증명해야 돼? 검사가 증명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자 1번 공소 제기 후에는 검사는 영장 청구 못하죠.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판사에게 청구 영장, 이거는 적부조차 위반입니다.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이건 인권침해예요. 2번입니다. 영장 따로따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고, 3번
서명은 있는데 날인이 없습니다. 이건 위법입니다. 적법 아니에요. 위법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3번 틀렸습니다. 이미 제출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16번. 옳지 않은 건데요. 소변 채취 같은 거, 마약 혐의자죠. 감정 처분 받아 허가장 받아 할 수도 있고 영장으로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2번.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죠. 이때 48시간은 압수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냐면 체포한 때로부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3번은 이미 제출물. 그리고 이제 근데 소유 소지 보관자 아닌 자로부터 이건 이미 제출물이 아니죠. 이미 제출물 누가 제출해야 돼? 소유 소지 보관자예요. 그래서 이건 위법입니다. 이거 증거로 사용 못하고. 그 다음에 4번은 범죄 현장입니다. 범행 중 범행 직후 장소죠. 긴급을 위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때는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을 할 때는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또는 이것이 불가능하여 저장 매체 자체를 외부로 가지고 나올 때는 영장에 그것이 뭐가 돼 있어야 된다?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17번 1차 경찰 문제입니다.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영장의 인적 관련성은 누구한테도 제공된다? 공범들이. 공범이 누굽니까?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다 관계없죠? 다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사법경찰관은 피내사자에게 통신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면 통신허가는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3번. 이거는 모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느닷없이 통신비밀보호법이 튀어나와요. 이 경찰직 시험에 이런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정 모르면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직 출제한 놈들이 성의가 없어요. 전혀 관련 신경. 그럼 3번은 건너뛰어. 1번, 2번은 맞아요. 3번은 건너뜁니다. 4번입니다. 우리가 수출입 물품 개봉이 중요해진 건 아니라 했어. 그 공항에 있는 수출품들을 개봉하고 할 때요. 수사로 할 때는 수사니까 뭐가 필요해?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가 아니야. 행정 절차는 영장이 필요 없어. 영장은 수사한테 필요한 거야. 그래서 행정 절차가 뭐냐? 통관. 통관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물가가 지나가면 관세청에서 이제 통관 절차를 거치잖아. 그러니까 통관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수사가 아니야. 영장이 필요 없고, 그런 말에는 불법, 마약류 불법 거래니까 이거는 보나마나 뭐지? 수사잖아. 이거는 영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답을 몇 번을 찍는 거에서 3번으로 찍어야 된다. 3번 읽을 필요도 없어. 이건 수업시는 하도 안 해. 그 인터넷 전기통신 감청했을 때는요, 7일 이내에 급했을 때는 사후영장 받아야 된다는 건데, 있잖아, 이거 뭡니까? 2020년 3월, 더군다나 개자식이 3월 24일 날 신설된 거야. 시험 5월 달에 봤다. 아니, 소송법이 개정된 것 같으면 또 뭐 할라? 몰라, 예. 뭐가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그러니까 출제한 새끼가 얼마나 개 같은 새끼인 줄 알겠지. 하지만 우리는 개같이 내면 우리는 뭐야? 그러든 말든 웃으면서 답을 3번으로 찍어버린 거예요.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 통신비밀법 3월 달에 계획 나왔다. 힘쓰지 마. 아, 그런갑다 하고 씩 웃고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역시 또 올 문제네요. 옳은 것이 뭐냐 그랬어요. 기억입니다.
압수영장,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관련된 부분만 출력해야 되겠죠. 다만 이와 같은 것이 불가능할 때는 저장 매체 자체를 이제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해야 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영장에 뭐가 된다? 이것이 기재되어 있어요. 이거 키포인트야. 저장 매체 자체를 갖고 나올 때는 꼭 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된 저장 매체는 관련된 부분만 뭐한다? 출력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출력이 안 되죠. 이건 위법이 될 것이고. T급 갑의 공직선거법의 영장범죄 사실을 가지고 압수 과정에서 을과 병 사이의 대화 녹음 이거 안 되죠. 영장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을입니다. 수사기관이 확장자 검색을 통해서 관련 부분만을 선별했죠. 그리고 이미지 파일 형태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탐색할 때는 피의자 참여할 필요 없죠. 이미 관련 가져왔으니까. 19번 문제입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이에요. 자, 이번 검찰직에서 학생들이 성질 급한 애들이 답을 1번으로 가버렸어요. 읽어봅시다. 왜 1번으로 갔는가? 옳지 않는 건데. 자, 연관이 뭐죠? 관련이죠. 연관된, 자, 압수영장은 범죄 사실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되죠. 정황 증거들. 범죄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 유사와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동종 유사가 들어가니까 성질 급한 학생들이 보도 않고 동종 유사는 안 돼 그랬다고. 동종 유사와 관련된다고 했잖아. 관련. 이건 돼요. 그 다음에 영장 집행은 야간은 원칙적 안 되지만 이렇게 이런 여관, 음식적은 야간에 할 수 있죠. 3번. 그 전자정보에 대한 그 압수수색 도중에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형 우연히 발견했을 때는 수사기관 탐색 중단해야 되겠죠. 끝까지 있으면 답은 쉬워요. 뭘 한다? 그 이미지 현장에서 이미지 출물이죠. 사후영장 필요 없죠. 이미지. 그러니까 끝까지 읽었으면 답 4번으로 가는데 성질 급한 학생인데 아니면 끝까지 읽어도 1번과 4번을 가지고 막 헤맸다 그래. 그리고 오늘 나눠준 걸 좀 봅니다. 이번 2차 경찰 문제인데 이번에는 압수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보통 두세 문제 나오거든요. 최소한도. 작년 8월 같으면 4문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문제만 나왔습니다.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건데요. 1번이에요. 자, 검사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환부나 가한부 청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한부나 환부 하해한다죠. 응해야 되고요. 2번입니다. 외국산 물품을 관세작물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누구에 의하여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가 없어 기소중지를 했습니다. 기소중지가 뭐야? 기소가 뭐의 줄임말? 공소제기를 줄여서 뭐라 그래? 기소. 공소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소중지. 경우는 그 압수물은 관세작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도 없고 몰 수도 못하죠. 왜? 아니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압수를 계속해서는 안 되고 뭐한다? 환부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작물은 사건 종결 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정으로 뭐 해야 돼? 환부고. 증거의 공할 압수물입니다.
청구에 의하여 가함부할 수 있다고요. 법령상 생산 제조가 금지된 압수물인데요. 이거는 동의받아서 폐기한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답니다. 답은 2번이 맞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저번 주 52페이지 검증, 그 다음에 감정인데 여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읽어는 둬야 됩니다. 항상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꼭 읽어는 둬야 돼요. 왜? 한 문제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한 문제가. 시험은 한두 문제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두 문제로. 왜냐하면 합격권 내에 들어가면 거의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한두 문제로 떨어지기 때문에 농담 삼아 하면은 가격이 얼마인가까지 다 봐야 돼. 이 책 가격이 얼마지? 이런 식으로 그만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자, 검증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검증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뭐를 많이 들어봤냐면 현장 검증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런 거는 그냥 의미적으로 딱 해놓으면 돼. 잘 안 나오니까 시험장에서 평상시 이걸 머릿속에서 이런 의미인 것 같구나 이렇게 알아놓으면 기억에서도 빗잖아. 그래서 사체 해부 같은 거 있지. 이런 거 검증이라 그래. 검증.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오간, 눈, 코, 입 이런 걸 봐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검증이라고 합니다. 검증. 이러한 것은 두 군데서 해요. 당연히 수사기관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해? 법원도 합니다. 여러분의 법원도 현장 검증 다 합니다. 그 현장에 가요. 판사들도 갑니다. 우리가 TV에 안 나와서 그걸 다 갑니다. 법원이 하는 것은 재판할 때 하는 겁니다. 이거 증거조사 일종입니다. 이거는 증거조사니까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요. 수사기관은 이건 증거물 수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때는 당연히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수사기관 거는 영장이 있어야 돼요. 수사니까. 이거는 증거조사입니다. 수사 아니에요. 영장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다. 자, 법원사는 검증. 뭐 필요할 때는 검증할 수 있다. 검증할 때는 뭐 신체검사, 사체부 같은 거, 묘발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신체 검사할 때는 자, 뭐 1항은 뭐 읽어보면 되겠죠. 명예를 해치 조심하고 피고인 아닌 자 신체 검사는 증적이 피고인 아닌 자는 피해자 같은 사람들, 피해자.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체 검사할 수 있고 사망, 여자 신체 검사할 때는 의사나 성인 여자가 참여입니다. 참여하는 게 아니야.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사체부 할 때는 예를 이체 조심해야 된다. 신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법원, 기타 장소로 소환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신체 검사는 원칙적으로 야간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야간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일몰 전, 낮에 검증을 착수했을 때는 야간에도 할 수 있고 사망, 야간 집행의 제한에 예외가 인정되는 아까 도박, 풍속, 여관, 음식점은 야간에 할 수도 있다. 검증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검증 똑같습니다. 판사에게 검증영장 청구를 해야 되고 검증을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는 곳 3개. 어디?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면서. 그런 거.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실황조사라는 게 간혹가다 나옵니다. 실황조사 선법 아닙니다. 이거는 수사 준칙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자고요. 수사 아닙니다. 실황조사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너무 사건이 적는가? 자,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길거리에 변사자가 있습니다. 변사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와요?
변호사 발견하면, 신고하면. 누가 와? 경찰이 오지. 출동해서 뭐래? 현장을 조사하겠죠. 그렇잖아요? 조사할 겁니다. 조사를 해요. 이거 왜 죽었지?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에게 뭐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뭐 한다? 수사를 뭐 한다?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거야? 이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사체를 뭐 할 거다? 해부하겠지. 시키가 왜 죽었지? 맞죠? 이런 순서지 않겠어요? 길거리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누군가 신고를 했어. 그러면 당연히 누가 와? 그 근처 지구대 제일 먼저 올 거 아니야. 지구대에서 와가지고 왜 죽어? 현장 보존도 해야 되잖아. 보존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다? 이거 변사차다. 변사자다 인정되면 이제 검사 말하면 되면 검사가 올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수사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제 배를 찔 거 아니야. 사체를 해부할 거라고. 사체 해부를 뭐라 그런다? 검증. 그럼 여기를 뭐라 그러냐는 거예요. 실황조사라고 합니다. 실황조사. 또는 초동수사라고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아직 수사가 아니에요. 실황조사니까. 영장, 이거 언제 영장 받아옵니까? 신고하면 막 바로 와야지. 당연히 뭐 없이 한다? 영장 없이 합니다. 그러면 실황조사를 하면서 눈으로 보지는 않겠죠? 조사서를 작성했겠죠. 실황조사서. 경찰 눈을 보지 않을까? 뭐 좋을 거 아니에요. 사체부하면 적겠죠. 그럼 검증조서란 말이에요. 검증조서. 이따 할 겁니다. 오늘 아니 검사는 내일 다음 주에 하겠구나. 다음 주에 또 추석이구나. 그 다음 주에 하겠는데 이게 이제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은 이제 검증조서가 이제 312조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있으면 증거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직 수사가 아니죠. 실황조사서는. 원칙적으로 뭐 한다?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제일 먼저 가서 본 거죠. 맞잖아. 아주 풋풋하잖아. 그래서 실황조사도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하려면 요거를 뭐로 봐야 돼? 현장 검증 조서로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현장 검증 조서로 보려면 현장 검증 조서의 증거 능력 다음 주에 배울 거야. 다음 추석이니까 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간단해. 머릿속에서. 실황조사는 원래가 이건 증거 능력이 없는 거야. 수사가 아니니까. 하지만 일단의 실황조사라는 게 뭐냐면 진짜 아주 막 진짜 생생한 거잖아. 막 맨 처음 온 거니까. 현장 검증 조서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사용하려면 이 자체로는 안 되고 검증 조서로 해서 뭘 갖고 있어야 돼? 요건을 갖춰야 될 거라는 거야. 됐죠? 예? 이렇게. 그 말입니다. 실황조사는 초동수사입니다. 수사기관 내부 규정 영장 없이 하는 것으로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영장 없이 된 것으로서 이게 증거로 사용하려면 당연히 영장 없이 했죠. 지금 사후영장 받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하겠는데 이게 할 거야. 증거라는 것은 자 봐봐. 요거는 이제 법을 할 때 기초입니다.
형법이든 소송법이든 기초야. 사실, 팩트라 그러죠. 사실의 반대말은요, 의견, 생각, 관념입니다. 요 사실은 진실한 것도 있고 뭣도 있어? 허위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법에서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왜? 요것만 증명할 수 있어요. 요 의견은 증명을 못해요. 야, 날씨 춥다. 야, 예쁘다. 야, 멋있다. 생각이죠. 이걸 어떻게 증명해? 그래서 여러분, 의견이란 글자가 딱 들어가잖아? 그럼 그건 전부 증거로 생각 못 합니다. 의견. 그러니까 실황조사서에 사법경찰관의 의견 부분은 뭐 한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니까 그건 증거로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어느 또 다 떠나올 거야. 무슨 의견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부분은 뭐 한다? 증거로 생각 못 합니다. 의견은. 자기 생각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감정입니다. 감정이 이제 정신감정 같은 거 생각합시다. 뭐 감정이 많겠지.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뭐 보석감정, 필적감정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정신감정 생각, 정신감정.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수사나 법원에 참고로 사용하는 건데 이 감정 수탁자와 감정인의 우선 구별이 왜냐면 이제 만일에 뭐 이게 진품인가 아닌가 감정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피의자가 미쳤는가 안 미쳤는가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수사기관이 감정을 의뢰할 수도 있고 법원이 의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감정 의뢰 받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수사기관한테 감정 의뢰 받는 사람을 감정 수탁자라고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법원으로부터 감정 의뢰 받은 사람을 감정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별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야. 왜 감정 수탁자와 감정인을 구별하냐는 거야. 자, 우리 저번에 이제 앞으로 가면서 계속 할 건데 피해자 목격자 있잖아. 계속 할까 이놈? 요놈이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뭐 말을 하는데 얘가 수사기관에 가서 말을 할 때가 있고 법원에 가서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말할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참고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얘를 법원에서 부를 때는 뭐라 그럴래? 얘를 증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차이점이 뭐냐? 이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불러도 갈 의무가 없다 이 말이야. 가서도 진술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선서도 안 해. 얘는 가서 거짓말 하더라도 얘는 죄가 아니야. 그런데 요게 법원이 그럼 얘 증인은 뭐 해야 돼? 출석을 해야 되고 증언할 의무가 있고 선서까지 해야 돼. 거짓말하면 얘는 뭐야? 그래서 위증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부르냐 수사기관이 부르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자 같은 감정인이야. 만약 보석을 감정한단 말이야. 그럼 수사기관이 보석을 의뢰했냐 법원이 진품을 의뢰했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단 말이야. 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한 사람을 뭐라 불러? 감정 수탁자라 그러고 의뢰받은 사람을. 법원으로부터 감정 의뢰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 감정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감정인. 됐죠? 이렇게. 그래서 수탁자는 선서무가 없어요. 출석할 의무도 없고. 하지만 감정인은 뭐야? 선서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돼? 출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1번은 이제 뭐 당연한 건데 혹시 2번 여러분 반대 신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피의자가 반대 신문할 수 있잖아 변호인들이랑 그때는 법정에서 하는 겁니다. 뭐 수사할 때 무슨 반대 신문합니까 피해자가 변호인이. 그래서 수탁자는 반대 신문 안 하고 감정인 할 수 있고 이제 감정인과 증인 구별은 다음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인은 보석감정사 생각하면 되고 증인은 누구 생각하면 돼? 피해자는 목적자 생각하면 돼.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가 있는가? 대체성이 있어요. 대체성. 감정인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죠. 감정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하지만 증인은 대체가 안 돼요. 꼭 본인이 직접 나와야 되겠죠. 본인이. 그런 점에 차이가 있다. 나중에 할 거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감정 유치입니다. 감정 유치란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정신이나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다 놓은 걸 뭐라 그래? 감치라 그래요. 유치라고 합니다. 유치.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감정 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 수탁자의 감정 유치장 이 말은 뭐죠? 수사기관의 영장이란 말이고 맞죠? 감정 수탁자는 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관련된 사람이니까 감정인의 감정 유치장은 뭐와 관련되어 있죠? 법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수사기관의 영장은 어떻게 하더라?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를 하죠. 그러면 감정수탁자의 감정유치장은 어떻게 발부되는가? 검사가 판사에게 뭐 한다? 청구를 하겠지요. 그리고 불복 못하고 똑같아 영장하고. 유치기간 연장할 때는 판사에게 연장결정 신청을 해야 되고 법원, 감정인 당연히 검사가 청구 못하죠. 법원 거니까 피고인 거니까 직권으로 발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나오지만 경찰직에서는 감정유치와 구속을 더 많이 나옵니다. 구별을. 우리가 구속 사유가 3개 중 하나였어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거나 주거가 없을 때 요게 뭐야? 구속 사유예요. 그런데 감정 유치 사유는 뭐예요? 정신 감정이나 육체 감정의 필요성입니다. 구속 사유와 감정 유치 사유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구속 사유가 없어도 감정 유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치 사유는 정신 감정, 육체 감정의 필요성이고 맞죠? 구속은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잖아요. 관계없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구속 사유가 있어요. 이 새끼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도망칠 염려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 구속된 사람이 나를 좀 믿고 살고 있지만은 석방해 주세요. 나를 좀 믿고 나 보증할게요. 이걸 뭐라 그러더라? 보석이라 해요. 보석. 구속 사유가 있지만 나 그렇게 안 할 건 나 보증 쓸게요. 보증 쓴다니까요. 석방해 주세요가 뭐야? 보석이야. 그러니까 보석은 뭐가 관련돼 있어? 구속 관련돼 있다고. 그러면 감정 유치된 사람은 보석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감정 유치는 보석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러면 구속기간이 뭐냐 그랬어. 구속기간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놓고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그 구금된 기간 동안에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수사기관의 뭐라고? 구속기간. 법원의 구속기간은 그 구금된 기간 동안에 재판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런다?
법원의 구속기간. 그래서 이 구속기간이 정지될 때가 있단 말이야. 언제? 수사를 할 수 없다 할지, 재판을 할 수 없다 할지. 이때는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구속기간이 멈춰버리는 거야. 여기 하나 있었고, 미결구금일수라는 것은 사람이 체포된 때로부터 이제 재판이 판결이 될 때까지 신체의 자유가 제한돼 있잖아.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 그 전체를 뭐라 그래? 미결구금일수라 그래. 미결구금일수가 정지된다는 있을 수가 없어. 석방을 해버리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감정유치 기간, 즉 병원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수사 못하지, 재판 못하지. 뭐가 정지돼? 구속기간이 정지된다는 거야. 하지만 어차피 신체의 자유가 없는 거는 마찬가지야. 병원에 있다고 해서 밖에 누가 서 있어? 교도관 서 있다고. 미결구금일수는 산입이 된다는 거야. 됐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거 여기까지가 수사가 끝났고요. 오늘 거를 이제 증거편입니다. 원래가 위법 수집 증거는요, 증거 이론 다음에 나오는 건데, 근데 항상 연달아서 해버리려고. 왜냐면 요 위법 수집 증거가 어차피 뭐 압수수색과 관련돼 있어, 압수수색과. 그래서요. 자, 308조 2항입니다.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냐. 자, 나오죠? 아까 우리 위법하지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는 기준점이 뭐라고요? 적법 절차란 말이에요. 적법 절차. 정의로운 절차.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증거로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을 308조 2의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형사소송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헌법에는 없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헌법에 없습니다. 이것은 소송법에 있습니다. 그걸 아주 막 자랑스럽게 시험에 내는데 도대체 왜 내는가를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이 소송법에. 왜?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아니, 적법 절차를 위반하면 그거는 반인권적입니다. 그게 왜 증거로 쓸 수 있냐는 건데, 우리는 이게 법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봅니다. 증거 이때 다시 할 건데요. 자, 볼게요. 유죄 반대는 뭡니까? 당연히 무죄죠. 유죄 반대는 무죄잖아요. 두 개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사실 있잖아요. 그러면 뭘 이제 논리학에서 증명할 때는 두 개 다를 증명 안 합니다. 여러분, 저 수학에서 그 대수라고 있죠. 여러분 안 배웠나? 요즘 애들은 배우던데, 그 대수. 그 대수가 바로 논리학 증명 문제입니다. 두 개 다를 증명하면 뭐가 돼? 모순이 됩니다.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유죄와 무죄가 있으면 뭐를 증명하냐면 둘 중에 하나만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느 거를 증명하냐면 이따겠지만은 우리 헌법에 유죄를 증명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증명을 합니다. 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이 배제 없을 정도의 확신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증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죄가 증명이 안 되면 전부 뭐가 됩니까? 무죄가 되는 겁니다. 됐죠? 무죄는 증명 안 해요. 그러면 시험에 무죄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내버리면 여러분 금방 눈치채버리거든. 응? 그러면 이제 뭐라고 시험에 나오는가? 여기 먹습니다. 잘 봅니다. 무죄란 용어를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범죄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이 바로 뭐죠? 무죄지 뭐야 이렇게 낸다 할지. 공소사실이 뭐냐면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입니다.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 뭐예요? 무죄란 말이에요. 요것은 증명 안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무슨 예시나 볼 거냐면 308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증거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맞죠? 이따가 배울 수 있죠. 임의성 없는 자백, 고문한 겁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증거로? 유죄 증거로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 뭐라 낼 수 있는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범죄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적법절차를 위반하니까 뭐가 돼버렸다고? 무죄가 돼버렸잖아. 맞죠? 강제 연행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호흡 측정이 증명되니까 뭐가 돼버렸어? 위법이죠? 뭐가 돼버렸어? 무죄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시험에 무죄라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무죄보다는 범죄 사실과 뭐한다? 양립되지 않은 사실, 또는 반대되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그래야만 시험 볼 때 안 헷갈려. 됐죠? 자, 서서 들어갑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지만 아까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면 뭐한다?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했었던 압수수색 영장에 판사의 날인이 누락됐더라도 위법이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수독과 독나무에는 독과일이 열린다 이 말은 위법하게 수입된 1차 증거를 기초로 하여 2차로 수입된 증거 역시 마다 독나무에 열린 독과일입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해놨구나 내가. 위법한 강제 상태에서 독수독과에 1차죠. 호흡 측정에 한 음주 측정 위법이죠. 호흡 측정 그리고 혈액 채취 다가 다 뭐다? 독수독과입니다. 다 증거로 사용. 그래서 아까 내가 압수하고 연결시켜 놓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독수독과 원칙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증거 획득이 먼저 있었던 거, 기억,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지문 채취 대상물을 압수했지만 그 전에 이미 현장에서 이 대상물에서 채취한 지문 채취가 더 빠르죠? 아니고, 니은 있잖아. 그냥 연월이 빼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빼물리가 없습니다. 긴급체포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석방했는데 법원에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법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위법 이전에 있었던 거죠. 최근에 니은이 무지무지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독수독과 원칙 예외. 1차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에 의해서 위법한 1차 증거와 수집된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오염이 희석됐다 이 말이에요. 단절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1, 2, 3, 4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4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왜? 인과관계 단절이 명백하다는 글자를 주어지기 때문에 4번은 틀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 2, 3, 3개밖에 없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강도 현행범을 체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체포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도 범행에 대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위법이에요. 피의자에게 진술을 받을 때는 반드시 뭐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입된 증거물이 있었군요. 그놈을 가지고 다시 사무실에 와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구나 느꼈어요. 누가? 계장이 느꼈겠지. 석방을 시켰습니다. 강도 현행범이지만 석방을 했어요. 하지만 수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제기에서 40여일이 지난 후 1심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속시키니까 석방시켜버린 거야. 아, 이건 잘못했구나 하고. 석방이 됐고 변호인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40여일이 지난 후 법정에서 한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아까 수사기관한테 한 증거 능력 없습니다. 지금 법정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말하기를 일단 위법은 했죠. 그리고 40여일이 지나 석방을 한 후에 이 말입니다. 아까 강도 현행범 체포 자체는 위법하지가 않아요. 지금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게 위법이죠. 맞죠? 이거는 그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는 자백 그 자체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지만 그 40여일이 지났고 법정에서 한 것은 증거는 있다는 겁니다. 1번. 마약은 아까 했고요. 3번입니다. 수사기관이 아까 전화로 요구한 거 있잖아요. 금융기관에. 이거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체포되어 있던 피의자를 석방을 했습니다. 석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 막 팀장이 뭐한다? 그 밑에 부하들 막 이렇게 조지죠. 네, 막 입에 상욕을 달죠. 석방이 이 새끼야! 막 이러죠. 석방합니다. 수사는 계속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공소를 제기했는데, 얘가 석방이 된 후라도 다시 동일한 내용을 자백을 합니다, 얘가. 그리고 이제 다 돌려줬겠죠, 앞선 거. 근데 또 얘가 스스로 제출합니다. 착한 놈이야. 그러면 이때 이거 다 스스로 제출했죠. 다시 지가. 이런 것은 인과관계가 단절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4번이야 뭡니까?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도 그 인과관계 단절이 뭐가 됐다? 명백이란 글자 보이잖아요. 4번은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한 3개 정도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중에 특히 1번이 여러 가지 말을 비꼬아서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 됩니다. 주요 판례인데요. 주요 판례. 자, 여러분 잘 봐요. 비밀 녹음입니다. 요 대화자 사이의 비밀 녹음은 뭐한다? 이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통신비밀법상에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단 A는 수사기관이 돼서는 안 돼. 수사기관 안 돼요. 제3자관이죠. 이것의 비밀 녹음은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렇죠? 대화자 간 사이의 비밀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녹음 많이 하잖아, 몰래. 이건 할 수 있지만 제3자 간의 대화의 비밀 녹음은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수사기는 안 된다고. 자기와 상대방 대화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밀 녹음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물론에 여러분 이제 하겠지만 우리나라 증거는요, 증거가 되려면 구도나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나 구두로. 그러면 지금 녹음된 것은 뭡니까? 구두가 서면이 아니죠.
그러면 이거의 증거가 되려면 녹음된 것을 이제 녹취를 해야 됩니다. 듣고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녹취된 것이 그 녹음된 것과 동일한 것을 증명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증명해야 될 거고요. 원본과 동일함을. 자기와 상대방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비밀 녹음한 것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봅니다. 여군 장교였는데요. 그 상급자가 부대장이죠. 이 여군을 데리고, 유부녀입니다.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요, 성행위를 막 강간한 거야. 여자가 이제 막 반항을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기 단축키가 눌러진 거예요. 남편한테 전화가 간 거야. 남편이 막 들리잖아요. 녹음을 한 거예요, 이제 증거로. 그 이제 그 부대장을 이제 성폭행 혐의로 이제 뭐 한다? 재판을 받는데 부대장은 안 했다는 거야. 서로 합의하에 했다는 거야. 합의하에 좋아서. 뭔 소리냐? 그 얘기 좋아한 거냐라고 이제 아까 녹음된 거 증거 제출했죠. 뭐야? 3자 간의 뭐다? 대화라는 거예요. 맞죠? 그 여군과 부대장 사이 대화를 누가 녹음한 거야? 남편이. 무죄 판결 받아버렸습니다. 알았죠? 그때 내가 이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내가 이때 검사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뭐 이제 말로 협박했을 때는 어떻게 못하겠지만, 말로 안 오고 뭐 힘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녹음된 내용이 말만 들린 게 아니라 막 뭐 의자도 끽소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녹취록은요, 다 적어야 됩니다. 차가 지나가잖아. 그러면 윙 차가 지나가면 다 적어야 됩니다. 녹취록에는 다 적습니다. 자, 갑과 을입니다. 잘 봐야 돼요.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나타나서 을을 발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전화 도중에 통화가 안 끊어졌죠. 을이 넘어지면서 뭐야? 그까지 맞았으니까 우당탕탕. 하나 더 때리니까 꺽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게 녹음될 거 아니야. 녹음한 거야. 이제 갑은 갑자기 이제 막 들리니까 비명 소리가. 녹취록으로 제출한 거예요. 그러자 병의 이제 뭐지? 변호사가 제 3자간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검사가 야, 우당탕탕. 이게 녹취록에 나와 있죠. 이거는 대화가 아니죠. 비명이지, 비명. 맞죠? 그건 비명이지 않냐? 대화가 아니지 않냐는 거야. 오케이.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자 간의 대화가 아니라 3자 사이 일어난 뭐야? 비명 소리, 탄식 소리, 소리. 이거는 대화가 아니죠? 이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타인 간의 대화는 육성을 말한다.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 단순한 비명이나 탄식 이런 것은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3번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4번 수사기관은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그래서 요거 잘 나와요. 수사관들이 이제 영화 보면 나오잖아. 그 공범을 먼저 하나 잡았어. 잡아가지고 이제 그 공범 휴대폰 보고 야, 네 친구한테 전화해 그러잖아. 그럼 친구에게 전화하잖아. 그럼 뭐야? 그 대화를 또 녹음하죠. 이건 다 증거를 못하고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하려면 감청법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판사에.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 3, 4는 암기를 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위법하지만 적법 절차를 위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판례 3개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이메일 함부로 열어보면 당연히 뭐야? 위법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 권한 없이 이메일 열어가지고요, 자신의 그 수뢰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법이에요. 하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적법 절차 위반이 아니랍니다. 3번째입니다.
자, 어떤 사기죄 피해자 측에서 이제 그 사기죄 그 가해자가 자기는 사기를 안 쳤다는 거야. 어떤 회사입니다, 회사. 이제 소비자 입장은 난 사기를 당했는데, 그런데 절도범이 들어가서 그 회사에 업무 일지 있죠. 요거를 훔쳐온 겁니다. 절취. 근데 그 업무 일지에는 뭐야? 이 사기친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업무 일지를 이제 피해자가 돈 주고 샀겠지. 훔친 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훔친 물건이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 이거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적법 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니지? 네 번째입니다. 부인이 이제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가지고 다른 남자랑 이제 뭐 하고 있어? 동거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동거 생활을. 옛날에 간통죄 있을 때. 근데 간통죄는요, 현장을 잡아야 됩니다. 알았지? 성행위 증거 있어야 돼요. 둘이 동거만 했다? 정황 증거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있다가 이제 둘이가 외출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그 집에 들어간 거야. 뭐야? 주거 침입이죠. 가서 이제 그 막 성행위가 끝난 여러 가지 그 증적들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경찰에 간통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죠, 지금? 주거 침입죄가 되죠? 맞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뭐가 돼? 주거 침입죄잖아요. 이때 수집한 증거물 증거로 뭐 한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세 개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지요.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그럼 하나 더 해보자고. 아까 했었던. 영장에 서명은 있는데, 날인이 없는 거 있잖아요. 위법하지만 압수물은 증거로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4개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나머지는 다 위법이니까 안 되겠죠. 수사기관이 뭐 피고인이든 피고인 아닌 자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번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이거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3번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어요. 당연히 위법입니다.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4번 공판 절차 공개금지 사유가 공판 절차는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했으면 비공개를 했습니다. 위법이에요.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5번째 피고인이 공판조서 열람 등사를 청구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불응한 것은 위법입니다.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6번째 수사기관은 모든 사람의 진술을 들을 때는 조사 과정을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 안 했습니다.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7번째 녹음할 때는 녹음된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습니다.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냥 읽어보는 거야. 아, 다 위법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8번입니다. 이 8번은 말이 길어서 아니 위법이니까 증거로 당연히 사용 못하겠지. 예를 들어 봐봐. 뭔 말인가 몰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내용. 준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내용 위법이죠. 증거 사용 못하겠지. 아까 사용할 수 있는 4개밖에 없었잖아.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그 경찰에서 이제 그 카톡 있죠, 카톡. 이 A와 B의 카톡 내용을 보고 싶은 거야.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법원에 뭘 받았냐면 감정 허가장을 받았어. 감정 허가장을. 그래가지고 카톡 다음 측에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서는 이 감정을 볼 수 있는 기계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냐? 카톡이 끝난 자료 있죠. 이것을 이제 수사관에게 준 거야. 그러자 변호사가 대번에 시비를 잡은 거야. 감청이란 건 뭐야? 지금 실시간으로 오가는 걸 보는 거지.
맞죠? 그런데 다음 측에서는 뭐야? 기계가 없다는 이유로 실시간에 오가는 대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대화가 끝난 자료를, 왜냐면 이거 시간별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건 나올 거 아니에요. 출력물이가 지금 현재 몇 시라고. 이미 끝난 것을 제출한 거죠. 그럼 감청이 아니지, 압수지 라고 시비를 잡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측은 뭐래요? 저희들은 기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기계가 없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올 때도 있고요. 길게 나오면 생각합니다. 다음 측에서 뭐냐? 감청 허가 받아놓고 감청을 한 게 아니라 뭘 한 거야? 이미 대화가 끝난 것을 출력해서 경찰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증거로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9번째입니다. 여기 조심합니다. 9번째는요, 꼭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 이것만 하고 식사는 이제 문제는 식사하고 합시다.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난 항상 이 의문을 가졌는데, 봐봐. 우리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보면, 이제 그 수사기관들이, 야, 너 소변 뽑아. 뭐, 마약류, 머리털 뽑잖아. 봉에서 하잖아. 야, 가다가 다른 놈으로 바꿔치게 해볼 수도 있잖아, 경찰이. 이 새끼 집어 넣어버리려고. 그럼 국가수에서는 당연히 뭐야? 다른 사람 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뭐 마약 성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법원은 그동안에, 국가수에서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뭐야? 채취한 거니까, 증거 있다고 했던 거라면 말이야. 여기서, 항상 우리는 불안하잖아. 그래서 판례가 수얘기를 바라는 거야. 앞으로는요, DNA 같은 거랄지, 소변 같은 거 증거 등이 있으려면은요, 우선 채취자 앞에서 채취를 한 다음에 봉인을 해야 됩니다. 봉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봉해졌잖아? 그럼 그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이 사인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놈을 갖다가 국가수에 갖다 주잖아? 그럼 국가수에서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이 봉인이 완벽한가를 봐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단순하게 국가수의 감정 결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이래놓고 이걸 보자고요. 과학적 증거 방법이 국가수 같은데 사실 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 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것만으로 과거의 증인이 있어서 것만으로 안 돼.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야.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이제는 시료의 채취, 보관, 분석 모든 과정이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 훼손이 없었음이 담보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사기관이 마약 투약 혐의자로부터 채취한 소변과 머리카락을 그냥 여기다가 여기 담아가지고 가버린 거야. 앞에서 뭘 안 했어? 인위적 조작이 없다는 걸 담보할 조치, 봉인을 안 했지. 증거로 사용 못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라는 거. 됐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2시 반부터 할게요. 식사하고요. 오후 시간은 2시 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